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요. 오늘 하루 동안 벌인 윤석열의 세 가지 뻘짓입니다. 안보 폭망, 민생 거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보 폭망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전쟁 직전입니다. 전쟁 직전. 전쟁 직전이에요. 이걸 뭐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룻밤 사이에 전쟁 위기로 끌고 가는 이런 참 신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평화롭던 이 나라를 전쟁 위기로 끌고 가는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러고 있네요. 근데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쟁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거,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자초했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대통령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죠. 국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 문제는 지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지 않나. 윤석열은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가은님.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전쟁 날 것 같아서 겁난다.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가, 아니, 진짜, 작년 이맘때가 아니면, 적어도 작년 이맘때였구나. 작년 이맘때까지 우리가 전쟁을 걱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제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유마담님, 윤 정부는 특수부대 준비해야 된다고요? 검사부대. 예. 그래요. 특수부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이 좀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겠네요. 상대 진영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좀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죠? 이훈종님, 우리나라가 북한에 신경 써야 되는데 러시아까지 걱정해야 되느냐고. 지금 사실 그 상황에 왔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벌인 세 가지 뻘짓. 참,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뻘짓을 하루아침에 벌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오늘 윤석열이 4.19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헛소리를 했어요. 사기꾼과 거짓 선동 세력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 강세를 하고 있다. 이거 검사들 말하는 거 아닌가? 검사들이야말로 얼마나 거짓 선동을 잘합니까? 당장 지금 재판, 유동규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검사가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미준 검사가 그랬댔죠. 진술 바꾸라고. 진술 바꾸면은 살려준다는 식으로. 자, 그렇게 협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 선동 아닌가요? 그건 날조 아닌가요? 그걸로 민주주의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지배하는 검사 독재 정권, 전체주의죠. 그 전체주의 정권을 지지하고 만들어 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기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툭하면 마약이래. 툭하면 마약을 어떻게 해야 된대? 심지어 이태원 참사도 마약 때문이라고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짓 선동이자 날조 아닌가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짓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 이 말 했다 그러길래 딱 처음에 드는 얘기, 너 말입니까? 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사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자신을 좀 알라야. 네 자신을 좀 알라.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제일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정말 죽은 테스 형을 불러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마 테스 형이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나 잘해.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오늘 윤석열이 떠든 첫 번째 뻘짓입니다. 자, 윤석열이요. 이 거짓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윤석열의 거짓말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자, 당장 이것부터 거짓말 아닌가요? 3월 28일부터 운송을 시작했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어쩌고저쩌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공군 일병이 유출한 기밀 문건에 뭐 바이든이 직접 포탄을 요구하면 어떡하느냐는 둥 뭐 이런 거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 155mm 포탄을 독일에 보냈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유출됐던 기밀성 문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윤석열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 모든 사람이 여당부터 정권 뭐 장관 대통령 다 포함해서 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입니다. 이쯤 되면. 자, 윤석열 정권은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살상무기 지원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유출된 기밀 문건 속에서 뭐 한국이 뭐 포탄을 지원을 하네, 바이든이 어쩌네 이 얘기가 나올 때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 문건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봐, 진실이란 게 드러나 버렸잖아.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은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기밀 문건에 나왔던 그 내용 러시아가 유출한 거다. 또 요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는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고 따지면은 윤석열이야말로 진짜 거짓말과 사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윤석열 옛날부터 그런 얘기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거짓말 해가지고 아무튼 난리 난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윤우진한테 변호사 붙여줬다. 그거 지는 안 붙여줬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죠. 붙여줬다고. 자, 그래서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을 우롱한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윤석열도 스스로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누굽니까? 사기꾼은 누군가요? 뭐 그것뿐인가요? 자, 한때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검찰은 처음부터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계속해서 조국이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었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애시당초 조국을 막기 위해서 조국이 장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조국은 부적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짜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들어가겠다고 면담 요청하고 그 생지랄 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윤석열과 검찰 그런 적 없다고 쌩깠잖아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근데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검찰 스스로도 나중에 인정한 부분, 뭐 자기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바람에 꼬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래전부터 첩보가 들어와 있었다는 둥. 그 당시에 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느냐라고 물으면 오래전부터 첩보가 들어와 있었다 그러고. 어떻게 검찰이 장관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한 거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죠. 이거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보세요. 윤석열은 지 검찰총장 할 때부터 거짓말했죠. 어디 뭐 그뿐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 선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윤석열만한 거짓 선동의 대가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이 엄청나게 이걸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검찰총장은요, 장관 부하가 맞아요. 부하가 뭡니까? 지휘 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부하냐 상관이냐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돼 있어요. 자, 지휘권이 법무부 장관한테 있죠. 검사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법무부 장관한테 있죠. 그런데 인사권이 있고 지휘권이 있는데 그러면 왜 부하가 아니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대표적인 거짓 선동입니다. 선동이에요, 선동. 이걸로 윤석열 얼마나 이익 받습니까? 자, 또 있죠. 한참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대선 그때, 김건희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우리 아내는 너무 2년 동안 너무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고. 휴식 필요한 거 좋아하네. 휴식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나대냐고. 자, 보시다시피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의 거짓 선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요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만한 거짓말, 이런 거짓 선동, 이만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있냐? 이런 개떡 같은. 그러니 너나 잘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좋아요. 그렇다 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내 정치적인 거잖아. 싸워도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일단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결국에 외적의 침략을 불러오는 헛소리까지 오늘 했습니다. 뭐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공격을 받으면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면은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오늘 했어요. 자, 이 말을 하자마자 러시아가 발끈합니다. 뭐라고 발끈합니까? 전쟁 개입이다. 푸틴이 직접 나왔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전쟁 개입하는 거다. 가만 안 있겠다라는 게죠. 전쟁의 개입,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가지고 전쟁에 개입을 한다면 바로 뭡니까? 러시아하고는 적대 상황이 되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러시아가 가까이 있어요. 얼마든지 러시아 비행기가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야. 금방 날아올 거야. 러시아 해군 금방 들어와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나 있나?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일본이 도와줄 것 같아?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 아니요.
러시아하고 직접 미국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일본도 직접 전쟁 안 해. 일단 한국이 알아서 막고 우리가 물자나 좀 지원해 줄게.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그럼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요. 우리만 피해가 생겨. 그리고 러시아가 지들이 직접 공격할까? 지들이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 하지만 누구를 쓸 것 같아요? 북한을 동원할 거예요. 러시아가 해군과 공군을 지원하고 북한이 지상군으로 밀어닥치면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자, 러시아가 이렇게 분노 폭발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155mm 탄을 러시아에 독일에 보냈네 말았네 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민간인이 공격받으면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이랬으면은 한판 뜨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러시아가 당장 덤벼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155mm 포탄이 독일로 갔고 그게 수십만 발이다.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나라 전쟁 물자,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전쟁 물자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이 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포탄 다 줬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 미친놈아! 우리는 포탄도 없다고! 근데 이거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에? 독일이 요청을 해서 미국이 요청을 해서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이미 수출을 했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전쟁 비축 물자의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을 줬어. 그럼 우리나라 지금 탄약고에는 포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러시아에다 대고 이렇게 염장지를 질러놨으니 러시아가 갑자기 극동군들, 극동해군, 극동공군 동원해가지고 북한군 꼬셔가지고 쫙 밀고 내리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포탄도 없어. 근데 여기서 왜 러시아를 긁어? 도른 거죠, 이거. 지금요, 러시아 벌써 보복에 나섰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어요. 루스카야 베스나, 루스카야 베스나라는 이 러시아의 신문입니다. 이 러시아 신문에서 아주 황당한 보도를 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데 병력을 지원한다. 한 10,000명 정도가 지원될 거래요. 15,000에서 18,000명 정도가 지원될 거래.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15,000명에서 18,000명이면은 사단급 2개 사단에 해당된다고요. 북한군이 그 보병 위주로만 편성됐을 경우에는 15,000명 정도면 1개 사단급밖에 안 됩니다만 러시아는 분명히 여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장비와 무기들을 편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요. 18,000명 정도면 2개 사단이 나옵니다. 완편된 기보 사단. 기계화 보병 사단이 나온다고. 자, 러시아가 갑자기 완편 기계화 보병 사단 2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 보답을 하겠지? 보답을 어떻게 할까? 무기로 할 겁니다. 식량과 무기. 이미 지난해 연말에 북한이 러시아에 155mm 탄, 거기다 155mm 탄을 보냈어. 그 대가로 러시아가 뭘 줬다? 북한에 식량 100만 톤을 줬어요. 이 100만 톤, 서너 달치 분량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좀 아껴 먹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식량 좀 하고 그러면은요, 일단 올 가을까지 버텨요. 그럼 가을에 또 추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굽이 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북한은 일단 현재로서는 식량난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파병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논하는 거야. 이게 러시아가 괜히 이랬겠어? 한국이 지금 자꾸 미국 편 들고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보복에 나선 거란 말이에요. 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러시아는 분명히 이 북한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무기와 식량을 제공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명백해. 뻔해. 그거 말고 북한이 원하는 게 없어. 근데 러시아제 무기라는 게요, 만만찮아요. 미국 무기보다는
좀 양과 질에서 좀 아무래도 처진다, 뭐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미국하고 1대1로 싸울 때의 문제고, 이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 북한하고 상대를 해야 될 때는 우린 버거워요. 자,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줄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잠수함이에요. 킬로급 개량형 약 4,000톤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 킬로급 잠수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LBM을 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SLBM을 미사일은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배가 없거든. 잠수함이 없거든.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이 킬로급 잠수함을 가져오면은요, SLBM 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킬로급 잠수함은요, 원래 이렇게 SLBM을 실으라고 만들어져 있는 배예요. 조금만 개수하면은 얼마든지 북한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CBM은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남한에 쏠 이유가 없어. 하지만 SLBM은요, 남한을 상대로 쏠 거예요. 남한이나 일본을 상대로 쏠 거예요. 여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되게 감당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북한이 이번 기회에 이 공군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겁니다. 북한의 공군력, 사실 공군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라고 해봤자, 전투기라고 해봤자 미그 21이에요. 근데 미그 21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월남전 때 쓰던 전투기입니다. 지금 못 써요. 월남전이 언제인데 1960년대 아닙니까? 60년 전 거라고. 그게 지금 날아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죠. 자, 1990년대쯤에 북한이 미그 29를 도입을 했어요. 미그 29를 도입을 하면서 북한도 상당히 공군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또 구소련이 멸망하고 하면서 제대로 부품을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그 29 40대 정도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전투기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그 29가 비록 위협적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얘기 틀려져요. 미그 29 개량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히려 미그 29 MK라든지 이렇게 최신형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미친 척하고 미그 39 같은 거, 35 같은 거 줘봐. 어떡하려고 그래. 러시아는 지금 수호이 계열의 전투기를 써요. 근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미그기 계열이 있고 수호이 계열이 있는데 이게 설계국 이름이에요. 설계하는 그 회사 이름이 하나는 수호이, 하나는 미그인데 미그기가 약간 조금 저가형이라면 수호이는 고급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그가 소나타라면 수호이는 그랜저인 거예요. 하여튼 뭐 제네시스라고 하면 되겠다. 제네시스인 거야. 자, 뭐 소나타보다 제네시스가 좋지. 하지만 소나타도 옛날 구형 소나타 3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하고 요즘 나오는 소나타 최신형 NG 이런 거 딱 있어봐. 어떻게 돼 우리는? 불편하다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F-35 있어도요. 북한이 이렇게 최신형 전투기를 갖고 오기 시작하면 깜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기술이 보강이 될 경우에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고 155mm 포 주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이런 보복을 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우크라이나한테 군사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대놓고 북한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하지 뭐. 야, 우리라도 못할 거 아니야? 야, 잘 걸렸다 이 자식들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을 하죠. 그럼 그 다음 순간은 뭐다? 러시아가 바로 사할린에서 바로 한반도로 날아 들어올 거야. 블라디보스토크 그 두만강 건너면 러시아잖아요. 두만강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안 따라서 바로 폭격하러 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얼마 안 돼. 러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공중급유 한 번만 받으면은요, 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러시아 극동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만 400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 많아.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함대 무서워요. 거기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함 총량보다 많아, 거기가. 그거 어떡하려고. 그리고 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러시아가 해군과 공군을 지원하고 북한군이 지상군으로 밀고 내려오면 우리가 진짜 버거워요. 못해. 진짜 미군 와줘야 돼. 근데 미군이 직접 러시아하고 상대를 할 것 같아? 안 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 우리만 이제 엿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윤석열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해버린 거야. 사기꾼 어쩌고 이딴 소리를 할 게 아니, 진짜. 얘는 지금 지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사고를 쳐놓고 떡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여론조사는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지금 따들게 생겼어? 너 때문에 막 전쟁 나게 생겼다고 자식아. 뭐야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그 윤석열 지지율 낮게 나오는 이유가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미친놈 아니야 한마디로. 지금 여론조사 신경 쓰게 생겼냐고 인간아. 이 화상아. 전쟁 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참 희한한 놈을 대통령이. 참. 아이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요. 러시아가 한반도를 공격을 한다면 어디부터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내가 러시아의 러시아의 참모총장 같으면 대구부터 간다. 왜? 휴전선은 북한에서 알아서 넘어오라 그러고, 러시아 공군은요, 대구 때린다. 왜? 대구에 미군의 그 지상군 시설이 거기 대부분 결집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한국군의 F-15 대구 기지에 있어. 대구 기지만 아작을 내죠. 그럼 F-15가 못 떠. F-15 못 뜨면요, 한국 공군은요, 아무도 없어. 그 다음 또 어디 간다? 청주공항. 대구와 청주부터 때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러시아 공군이면. 그 다음에 또 어디 때릴 것 같아? 평택 때릴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때릴 것 같아? 부산 때립니다. 해군 본부 거기 있잖아. 해작사가 옛날에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지금 딴 데로 갔나요? 여수로 갔나요? 목포로 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도 좀 위험하겠구나. 여하튼 간에 그렇게 때릴 겁니다. TK? 참. 아이고. 안전할 것 같지? 그럼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얘기고. 러시아가 온다 생각을 해봐. 최전선이 대구야, 이 사람아. 자, 물론 군산기지, 수원기지, 오산. 그러니까 미군의 주된 전력은 오산에 주로 있어요. F-16이 주로 오산에 있거든요. 하지만 오키나와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는 어디로 간다? 대구로 갑니다. F-16은 수원에서 떠서 오산이나 평택에서 뜨겠지. 하지만 오키나와나 저 괌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는 다 어디로 간다? 대구로 가요. 자,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참 슬퍼요, 슬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떡하려고. 참. 근데 아마 그분들도 몰랐겠죠. 적어도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그래서 더 저는 서글픕니다. 그 모든 짐을 우리 국민들이 다 져야 한다는 거, 그게 서글프고요. 윤석열은 이 와중에도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점. 자, 홍주영님, 안 돼요. 여기 사는 것도 슬픈데, 아유, 대구 계신 모양이네요. 예. 전원일기님, K2 공군기지에, 여기 대구 기지죠. 대구 기지에 F-15 전투기가 60대 정도가 돼 있고요. 청주 기지에 F-35가 지금 인데 우리 그 두 개가 우리나라 공군의 핵심 전력이에요. 그다음에 서산 기지에 F-16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데 이제 주로 그 F-5 제공호가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F-5 제공호는 몸빵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면은 F-16은 출격하는데 한 30분은 걸려요. 근데 F-5 제공호 같은 경우는요, 5분이면 출격한대요. 그렇게 준비가 출격이 쉽답니다. 금방 뜬대요. 그래서 F-5, 그러니까 제공호 같은 경우는 강릉, 원주, 또는 그 수원 요쪽에서 몸빵하러 뜨는 거예요. 북한군의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면 몸빵하러 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전력은 서산에 있는 F-16,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F-35, 대구에 있는 F-15, 얘네들이 이제 뜨는 거고, 이제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주된 전력은 군산에 있죠. 그 F-16은 오산에 이런 데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북한이 쳐내려오면 일단 수도권에 있는 한미 그 전략 자산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북한을 완전 제압하는 데 들어가야 될 본격적인 진짜 날이 바짝 쓴 이 전력들, 최신 전력들은 약간 2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라면 2선부터 치겠지. 1선은 그래, 1선은 북한군 니들이 알아서 해라. 러시아는 뒤에 가서 세게 칠게. 우리는 어떻게 될 방법이 없어요. 진짜 미군이 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참 속상하네요.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다보다 또 길어졌네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